이번 대선은 저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 이준석 절대로 안 된다. 이준석은 분열 갖고 올 거고 그래서 제가 정권 개최해야 되지 않냐 이러면 정권 개최 안 하더라도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권 개최에 목숨 걸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행히 네, 정권 교체가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네, 천하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갤럽 조사에 보면은 50%가 정권 교체를 원하고 35%가 정권 유지를 원하고 있어요. 네, 이 비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비율대로 가면은 범야권 후보가 500만 표 차이 이상으로 이기게 돼 있어요. 네, 이 압도적으로 이겨야 됩니다. 네. 저는 압도적으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압도적으로 이겨야 합니다. 비슷비슷하게 이기면 탈납니다. 왜냐? 비슷비슷하게 이기면은 선거 과정에서 뭔가 트집 잡아가지고 검찰, 경찰, 네. 선관위, 아니면 헌법재판소, 이거 대법원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거 동원해가지고 선거 뒤집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이겨야 그 다음에 국회를 지금 집권당이 장악하고 있더라도 그걸 물리치고 그 다음에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도 압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킬 수가 있으니까 압도적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요것만 생각하면 돼요. 압승입니다. 네, 저는 뭐 500만 표 차이 이상으로 이긴다고 봅니다. 네. 근데 정말 그 가기까지 이준석도 이제 잘해야 될 거고 또 다른 분들도 이 꼭 그 팔로우십을 가지고 이게 정말 등 두드리면서 그래 너 해봐 이러면서 다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대통령 이런 사람을 뽑자.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대통령 이런 자격을 갖춰야 된다. 어떤 겁니까? 지금 이상적 조건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를 2019년 이전에는 문재인 다음으로 가장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이 주도했던 이른바 적폐 수사는 너무나 억울한 사람을 많이 만들어내었고 네. 그 사람 중에 몇 사람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그렇죠. 했습니다. 네, 네. 그러나 조국 수사를 하면서부터 이 사람이 적폐 수사에 적용했던 그 잣대를 네. 문재인 정권에도 적용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균형 감각을 저는 네. 발견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꾸 과거에 뭘 했는지 가지고 이렇게 자꾸 따지는데 저는 주권자는 대통령 후보보다 높은 위치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이 주인이고 대통령은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국민은 모선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서 내려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도 쓰고 이준석도 쓰고 네. 국민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의제의란 말도 있습니다. 네. 오랑캐를 써가지고 오랑캐를 제거한다는 말이 이의제인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국민이 윤석열을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윤석열이라는 도구를 쓴다. 윤석열이라는 도구는 어떤 점이냐? 법치 확립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 정도까지 만들어 놓았던 법치를 문재인 정권이 다 무너뜨리지 못했지만 네. 상당 부분 무너뜨렸는데 이걸 바로 세우면 돼요. 네. 그런 도구로는 윤석열만한 사람이 현재는 없죠. 네. 자, 근데 윤석열의 경우는 이제 정치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검사로서 검찰 조직에 정말 뭐 올인해서 뭐 살아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점은 걱정 안 되시는지. 네. 박정희도 뭐 정치 안 해봤는데 그렇게 잘했잖아요. 국가 건설도 잘하고. 정치라는 게 뭐냐? 하면 세 가지 아닙니까? 네. 첫째, 자유, 복지, 자유와 복지와 안보입니다. 네. 이 정치 요 세 가지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앞서는 게 안보죠, 역시. 네. 안보. 그런데 이 윤석열 씨가 그동안에 내놓는 정치적 메시지 네. 이번에 6월 5일 저 국립현충원에 가서 메시지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희생한 네.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네. 만들었습니다. 아주 짤막하지만 근사하잖아요. 네. 그리고 5.18 메시지는 5.18 정신으로 한반도의 독재 세력과 전제 세력에 국민이 저항해야 한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거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이분의 정치적 메시지는 굉장히 고단수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박이 불가능해요. 음. 그런 점에서 그게 정치적 감각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이 글과 말에
그 어느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갖고 생각이 있어요. 있어요. 네, 청문회에서도 예, 그렇고. 갖고 있는데 네. 그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왜냐면 이 사람이 근거하고 있는 게 헌법이더라고. 네. 헌법 정신에 따라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문재인 정권이 이 변호사, 인권 변호사라는 사람이 헌법을 아예 안 보는가 봐요. 헌법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헌법 그 인권 변호사는 사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부산에서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정말 노무현은 이제 막 밖으로 돌아다니면 자기는 안에서 뭐 세무 변호 이런 거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권 변호사 이건 사실은 이 그 불법 선거를 했다. 허위 사실을 공부했다. 이거하고 똑같다고도 봐요. 저는요, 선생님. 아니, 인권 변호사라고 자기가 불렀다면은 그건 네. 사기죠. 네. 다른 사람이 붙여주었으면 속았다는 건데. 우리가 속았죠. 그러니까 네. 아니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풍선 보내는 걸 범죄로 본다면은 그게 인권 파괴 변호사지. 그렇죠. 정말 창피합니다. 자, 우리 정상목 님도 26살의 청년인데 김종인은 좌우나 이념이 없죠. 그냥 균형을 맞추는 거에나 신경을 쓰는 사람. 또 조스 멤버님 김종인 할배 국힘당에서 버림받으면 진짜 이주영 안철수한테 가서 우파 교란시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하시고 다 그럽니다. 자, 근데 이 김종인이 이렇게 저는 상수가 되고 있는 이 현실이 참 기가 막힙니다. 그거는 이 기자들이 네. 기자들이 김종인 씨를 잘 띄워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한국 기자들이 왜 이렇게 김종인을 잘 써주고 있는지. 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이 조중동도 사설에서 김종인 행태를 비판한 걸 내본 적이 없어요. 네. 김종인보다도 훨씬 덜한 행동을 하면 막 화를 내는데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 한번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짐작을 하고 있고 많은 기자들한테 약간 확인도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노회한 거죠. 뭐 다른 거 우리가 짐작하는 거를 입에 내지는 않더라도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예요. 이 정치인들이 자기의 주관을 갖고 저는 그래서 그 점에서는 이준석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가치를 갖고 돌파를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뭐 나를 한 번 때리면 두 번 때리겠다. 이건 뭐 이 어린 친구로서의 말이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그런 파이팅 능력, 인파이터, 스트라이커란 말이에요. 근데 아주 노회한 무서운 정치인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김종인이에요. 저는 저 별의 순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 정치를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비유를 가지고 와가지고 네. 그것과 이거 막 혼돈시켜 버리잖아요, 그죠? 네, 네. 별의 순간이라고 나중에 전번에 그 동영상 보니까 박영선 씨도 또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그렇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네. 근데 그야말로 김종인 씨가 별의 순간을 잡은 적이 있죠. 그게 4월 8일입니다. 4월 8일 그 국힘당이 대승을 하고 그래 되니까 저까지도 네. 아 김종인 씨가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때 김종인 씨가 별을 잡았어요. 네. 그 뒤에 지금까지 그냥 입 딱싹 다물고 좋은 덕담만 했으면은 김종인의 위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졌을 겁니다. 근데 며칠 지나자마자 안철수를 향해서 뭐 금방지다든지 네. 자기는 뭐 안철수 때문에 단일화를 했지 자신은 단일화에 생각이 없었다 이런 어마어마한 자기 폭로를 해버리더라고요. 일종의 파산 선고인데. 그렇죠. 파산 선거였죠. 네. 자, 우리 삼봉님 전에 도안님이셨어요. 결론이 깔끔하다고. 그리고 해피카나님은 윤석열은 자기 소신이 없는 꼭두각시 대통령은 안 될 것 같다. 이런 능력. 그 다음에 조수님께서 김종인 지병은 관종병이다 하는데 제가 보기가 김종인의 최대의 무기는 뭐냐면 젊은 기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손잡벌이에요. 그런데 그 젊은 기자들한테 막 의견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게 이번에 있겠죠. 별의 순간이라고 말하면 좋아? 뭐 이러면 네, 뭐 대표님, 위원장님 막 이러면 그래.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런 네가 말한 대로 김 기자가 말한 대로 내가 말했어. 이러면 우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손오공을 갖고 노는 삼장법사? 아주 노예한 거죠. 거기에 이제 기자들이 우쭐하는 거죠. 우리나라 기자들의 수준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건 어떻게 어떤 경우에 알 수 있느냐 하면 네.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때 기자들이 질문하는 수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기자라는 직업이
이 조갑재 선생님이나 저는 막차 탔고 조갑재 선생님처럼 이렇게 막 깃발 날리던 시절이 아니에요. 지금은 정보라는 게 모든 이에게 공유돼서 기자 노릇하기가 우리 때보다 훨씬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전 국민 기자 시절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네. 막 그게 나름대로 좋은 점도 있어요. 네. 전 국민 기자 시절 그러면은 지금 기자들이 국민 수준보다도 더 떨어지면 안 되죠. 네. 자, 기자로서 늘 팩트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지금도 이제 현장에 계신데 자, 조갑재 선생님이 자신이 기자로서 이건 정말 후회된다. 어떤 거였습니까? 별로 없는데. 네. 저 같은 재주밖에 없는 사람은 기자라는 직업이 감사하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대통령을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저도 참 제가 뽑았던 대통령들이 저에게 너무나 실망을 안겼어요. 그렇다고 저는 문재인이나 노무현을 절대로 뽑은 적이 없고 뽑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파의 지도자들도 참 큰 실망을 제게 안겼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조갑재 선생님은 우파 대통령, 역대 대통령에 대해서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나? 뭐가 부족했을까요? 그들에게. 저는요, 이게 문재인만 빼고 네. 요 앞에 대통령들에 대해서 네. 저는 점수를 매긴다면 최소한 60점입니다. 네. 제가 제일 싫어했던 두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그런데 문재인은 마이너스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역대 대통령이 나름대로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네. 했다는 거니까 특히 제 나름대로 점수를 매기면 이렇습니다. 네. 제일 위대한 대통령은 역시 네. 이승만 대통령. 네. 그분은 90점이에요.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80점. 네. 지금 욕을 제일 많이 먹고 있는 전두환, 노태우 역사에 좋게 기록될 사람들입니다. 네. 그분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제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두 사람 참 비판을 많이 했는데 네.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은 교양이 있는 분입니다. 네. 이념적으로는 왼쪽이지만 네. 노무현 대통령은 이 문재인처럼 하지 않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정치적 보복을 안 했어요. 네. 언론인이나 정치인 뒷조사를 안 했습니다. 네. 예. 그런 걸 인정하고 싶고요. 좀 담백한 면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대한민국 편이냐 네. 김정은 편이냐 네. 요 문제에서 스탠스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편이 맞습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다른 건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만 빼고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대체로 괜찮았던 사람이다. 예. 참 근데 선생님 후하시네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저는 이제 그분들이 당선되는 걸 위해서 나름대로 그 직접적이지만 정말 보수 정권을 위해서 저는 제 모든 걸 바쳤어요. 근데 참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어떻게 보면은 권력, 그다음에 헌법의 가치 이거를 참 몰랐던 게 아닌가. 물론 문재인하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어제 그 현충일에 문재인이 하는 걸 보면은 저는 현충원에 계신 호국 영령들을 모독하는 현충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우파들이 예를 들자면은 우파 정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제대로 인정하고 감사했는가? 저는 이명박도 안 그랬고 박근혜도 안 그랬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명박 박근혜 시절은 네. 첫째 헌법을 존중하던 시절이었죠. 그리고 네.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처럼 북한 노동당 정권에 굴종하지 않았어요. 네. 이 세 가지만 하면은 그 다음에 실수는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예요. 네. 다만 국가 운영에 주력하다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정치에서 실패했죠. 두 사람 다 정치에서 실패했고 특히 분열로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네. 이명박 저는 이게 이렇게 된 단초가 2007년 이 당시에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 대선 경선이 너무 치열했어요. 그때 그렇죠. 네.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의
특히 박근혜 당시 후보가 이명박 후보를 공격하는 게 너무나 감정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게 감정적으로 분열이 돼 있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던 그 세종시를 네. 과학교육 도시로 만들다는 걸 박근혜 씨가 정면으로 반대했잖아요. 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정치 도의상. 그 앙금이 또 박근혜 때는 친박, 이박 갈등으로 가고 드디어 2016년 이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항구 씨를 내세워가지고 무리하게 네. 국민들을 한 달 동안 짜증스럽게 만들다가 결국 총선에서 지고 이길 수 있는 총선이었죠. 근데 총선에 졌죠. 지고 그 뒤에도 계속 친박 세력이 당권을 잡으려고 하다가 탄핵 사태를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보수는 분열로 망한다는 게 실정이 됐죠. 네. 다만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는 게 지금 실정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충수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소셜님께서 늘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는데, 90년대 초반에 뇌물로 3억 드신 분이 2억 1천만 원이었죠. 정확하게는 재벌 근데 플러스 알파입니다. 네, 소셜님 말씀대로 자, 재벌 개혁을 하고 기본소득제 마치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한다는 게 막장 코미디 아닌가 이러셨어요. 자, 기본소득제라든가 경제 민주화라든가 지금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지금 이재명이 제일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죠. 저도 앞으로 김경수가 무죄 나오는 건 저는 100%라고 보거든요. 자, 그런 와중에서도 이재명의 쏠림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기본소득제, 경제 민주화, 조 대표님은 어떤 생각이신지요? 이재명 씨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죠. 아우, 그럼요. 그러니까 네. 이 지도자는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예측 네. 불가능한 지도자를 뽑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인격의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그렇죠. 기본소득제 하면요, 다른 모든 복지 정책은 폐지해버려야 됩니다. 기본소득제 하나로 통합이 돼야 됩니다. 네. 그죠? 기본소득제를 위해서는 다른 복지를 할 여유가 네. 안 생긴다 이겁니다. 그것까지 각오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 윤석열 이런 대결 구도로 가면은 너무나 그 차이가 선명해질 거로 봅니다. 저는 예. 저 좋은 카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카드면 우리가 진짜 500만 표로 압승할 수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 특히 윤석열의 그 장모와 그 부인에 대한 이 여러 가지 문제점, 이거는 뭐 조족지혈이죠, 이재명에 비하면은요.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뭐 공포의 이재명이 윤석열 앞에서는 사실은 깨갱할 수도 있겠다. 이게 아마 민주당의 최고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론 네. 구조를 보면은 이게 네. 이 정권 교체론이 대세가 되고 있다는 거는 네. 여론 구조에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어떤 변화냐면 지역적으로 보면은 네. 호남을 빼면 전 지역이 윤석열 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죠? 네. 쉽게 말하면 정권 교체 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세대별로 보면은 40대를 뺀 전 연령층이 이 정권 교체로 쪽으로 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념 성향으로 보면은 중도가 확실하게 정권 교체론으로 갔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보수라는 사람이 요새 많아졌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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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진보라는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 몇 개를 합치면은 정권 교체는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론 구조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재명이 나와서 무슨 깜짝스러운 무슨 요술을 부리지 않는 한 네. 뭐 요술 있을 택도 그렇죠. 없겠지만 네. 이 대세를 바꿀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참 이준석이 이렇게 나오고 부상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 여론이 그 얼마나 문재인 초기에 문제가 많았습니까? 근데 다시 제자리를 상식으로 오는 걸 보고, 아, 대한민국이 강한 나라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나라 국민들 참 잘났다. 이런 역시 생각했습니다. 아까 우리 언론 비판을 많이 했지만 역시 언론 자유가 살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실수를 견디는 제도거든요. 네. 어떤 문제를 노출시켜 버리면은 네. 해결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역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언론인 출신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한국 최초의 일간 신문 사장을 한 분이에요. 네. 감옥에서도 논설을 쓴 분이에요. 이분은 6.25 때도 언론 검열을 안 했습니다. 네.